우리가 재래식 폭탄에다 키트를 달아가지고 어떤 고공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투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재래식 폭탄의 그 어떤 날개 키트를 다는 이 부분에 어떤 공기 주머니를 달아주거나 압축 공기를 통해서 움직여주거나 또는 풍력을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프로펠러로 돌리는 것을 추가를 해준다면 되게 좋을 텐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그런 키트를 어떤 플랫폼을 삼아가지고 거기서 미사일을 갖다가 근거리 이제 목표 지점에 왔을 때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용도라면 되게 괜찮을 텐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비행기에서 비행체에서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키트를 좀 싼 키트라도 저는 뭐 이렇게 정밀한 키트가 아니더라도 날개를 달아주고 거기다 공기 주머니, 풍력 발전기 또는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밤에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고공 에너지는 가능하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주고 또는 석유 방식도 약간 추가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폭탄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폭탄을 갖다가 근처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5cm 단위로 그 이하라도 가능하며 이것을 전 세계 어떤 그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거나 군사용으로나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모든 무기 체계에서도 앞으로 이것이 GPS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안에서도 가능하고 어떤 지하, 땅 밑에 이런데 건물 안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을 때 택시 회사 같은 건 여러 간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로봇 같은데 또는 그 스마트폰 간에 이렇게 하는데 SNS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로 스마트폰과도 서로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러면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라도 일단 자동차에서 카메라로 원거리를 이렇게 볼 때 물체 크기를 따라서 카메라 안에서 물체 크기를 따라서 좌표 합사 방식으로 뭐 작은 것이 이렇게 점점 가까울수록 그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체 크기를 따라서 또는 물체 크기의 변화를 따라서 그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레이저파가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어떤 종류의 전파를 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적외선 구조를 같이 쏴가지고 레이저파를 통해서 금속 탐지를 좀 하고 또는 적외선을 통해서 열 탐지를 해가지고 사람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은 자동차에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비행체에서도 헬기나 뭐 비행체 등에서도 쓸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겸해서 쓰는 게 원래 이제 그 수소 생산할 때 수소 산소 이렇게 추출할 때 제가 전파 분해법 플러스 열 분해법을 두 가지 같이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레인지에서 물 데우듯이 서로 파형이 틀린 똑같은 게 아니라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를 묶어가지고 그것을 회전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물에 상중하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또 물을 동시에 끓이는 상중하로 이런 기술 구조를 갖고요. 길이를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또는 거기다가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도 뭐 상중하로 이렇게 여러 개를 묶여가지고 상중하로 조사해 줍니다. 또는 밑에서 물을 가열해주는 이런 방식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다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어떤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거는 전파가 회전 방식으로 돌아가서 조사해서 석유를 여기에 수소산소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전파를 쏘는 이런 방식은 석유 추출법, 석유를 정제하거나 추출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를 정제할 때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도 넣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도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고 거기다 더해서 과도하게 했던 것이 발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산화탄소를 좀 넣어서 억제하면서 이산화탄소의 활성화, 기체로 이렇게 변화될 때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석유를 보다 고품질을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오일 샌드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일 샌드 할 때도
수소산소를 같이 집어넣어주거나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거나 또는 단독으로 뭐라 그럴까 단독으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거나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한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모든 이렇게 고무 불순물 제거할 때 용광로 같은데도 수소산소를 같이 집어넣어주는 경우 이렇게 해서 또는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석유 추출할 때도 압축 공기를 같이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야 이제 고온고압 속에서 높은 품질의 석유 생산이 가능한데요. 그와 같이 정제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용광로에도 수소산소를 집어넣는다. 또는 거기다가 놓아서 재방식인 불안가스는 수소2, 산소 1인데 그걸 탈피해서 수소1, 산소2, 수소일, 산소3, 수소일, 산소4 산소 비율을 좀 높여줄 때 그것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고열에 약간 고화력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소산소를 갖다 태워가지고 연료가 움직이는 항공기에서도 쓸 수 있고 자동차 같은 데서 쓸 수 있으나 수소산소를 각각 따로 보관을 하고 터지기 쉬우니까 쓸 때만 딱 같이 섞어준다는 것. 그때 이제 온도를 높여줍니다. 수소산소의 온도를 높여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요. 따라서 필요하게 섞어가지고 각 연소실에 필요한 만큼 보내줍니다. 연소실에 각각 틀리게 보내줄 수 있어요. 연료 양을. 그때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압축 공기 또한 약간 가열해서 집어넣어서 완전 연소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열 안 하고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산소가 이미 기체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그 연소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압축 공기를 조금 집어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고열로부터 좀 공기로 코팅을 해주는 구조가 있어야 되니까 동시에 이렇게 어떤 파워를 높이는 방법으로도 되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휘발유 여기다가 이제 그 항공기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어떤 가루화되거나 또는 액상화, 증기화된 것을 같이 섞어줄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이종 연료를 섞어줘서 파워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사능 염려 없이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항공유를 같이 액상화, 증기화된 것을 같이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종 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현재 있는 내연기관차 휘발유 산소 그것도 역시 휘발유 산소를 따로따로 보관하고 각각 필요할 때 섞어주고 온도를 높여줘서 둘 다 휘발유 온도 또 산소의 온도를 높여 섞어줍니다. 이때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데요. 이것도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갖습니다. 또는 경유 산소 또는 그 LPG 산소 이런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같이 어떤 수소2 원래 불안가스는 수소2 산소 1인데 그것을 재방식의 보통 불안가스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수소1 산소 1 수소1 산소 2 수소일 산소 3 수소일 산소 4 이렇게 해도 된다는 4.25 2.35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되기 때문에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의 비율이 더 많을 때 좀 더 높은 고화력이 온다는 이론이죠. 그것과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이론입니다. 네. 완전 연소를 꿈꿀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다 이렇게 항공기용으로 항공유 플러스 산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현재 있는 내연기관차나 항공유의 어떤 구조를 설계를 변경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그 화목난로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 같이 현재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각 연소실에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자동차다 그러면 회전축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게 주고 많이 주는에 따라서 회전수를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항공 같은 헬리콥터 같은 프로펠러 돌린다든지 배 프로펠러 돌린다 이때도 역시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는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수를 틀리게 해줄 수 있는데요.
또는 속도를 조절해서 강중량으로 조절하거나 자동차의 속도를 연료를 정확하게 넣어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을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정도 속도를 내려면 어느 정도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데이터를 축적하셔야 되겠죠. 또는 왼쪽 어떤 연소 가령 뭐 이렇게 비행체다 그러면 이렇게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 프로펠러가 있어요. 그러면 좌우에 틀린 연료를 줘가지고 이쪽은 적게 주고 좀 많이 준다는 오른쪽은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가고요.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갈 때는 가변 프로펠러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 현대 기아차에서 쓰시더라고요. 독일의 어떤 회사가 쓰더니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 YTN에서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도 이거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떤 데가 있어가지고 해외에다 지사를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하자로 해외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내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은 마음대로 기술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어떤 지적재산권법을 피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대기아차는 자동차의 격벽 시스템, 배터리에다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격벽 시스템을 마련하자. 또는 원래는 이제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여러 개로 분할하자는 아니었는데 한 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산소와 어떤 그 전기를 차단시키자, 나머지는 살리자는 방안이었거든요. 역벽 시스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이 그러하듯이 집안에 있잖아요. 냉난방,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냉난방을 할 수 있다.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열을 뺏긴다든지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거죠. 동시에 전해질의 액상 구조이다 보니까 얼어가지고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가 늦다라는 제 이론을 따라서 원래 이제 전해질관, 배터리 안에 전해질이 흐르는 통로를 관을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리튬이온은 거기를 따라서 움직이고요. 이와 같이 배터리 만드시면 저기 있습니다. 음극재, 양극재 만들 때 입자 구조에서부터 흑연 코쿠스 구조다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입자 구조를 만들어서 큰 걸로 이제 뼈대를 만들고 나머지로 구성을 하는 방안입니다. 양극재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방안을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음극재, 양극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만든다는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전지 같은 데도 탄소봉이 있는데 여러 겹으로 만든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대중소라고 그럽시다.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 놓거나 아연판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 겹으로 이산화망간이다 그러면 이것도 가로 입자 구조를 대중소로 만들어 준다는 거. 이건 파워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꼭지를 이중 꼭지를 만들어서 1층 2층 하듯이 3중도 되긴 하나 보통 2개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파워가 좀 더 높아집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배터리 부분에 약간 코팅 구조로 지금 이것은 약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얇은 플라스틱을 입혀주거나 코팅 구조를 어떻게 뭐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돼 기타 코팅제를 발라가지고 외부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온도를 받으면 이것도 오랫동안 방치를 한 방전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방전 구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모든 배터리에도 현재 약간 이렇게 케이스를 하나 더 보강을 해주거나 외부에 그렇게 해서 외부로 이렇게 쉽게 방전이 되지 않도록 기술 구조를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울 때 영향을 받는데요. 추우면 안에 있던 열이 이렇게 전기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외부로 이렇게 전기가 뺏긴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걸 코팅 구조를 통해서 절연 구조를 갖춰준다는 거죠. 좀 더 보강을 해서 모든 건전지와 모든 배터리에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절연 구조로 좀 갖춰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기차다 그러면 이게 좌우에 이렇게 바퀴 하나하나마다
4개 모터를 둬서 이걸 YTN의 어떤 업체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틀린 전기를 줘가지고 회전수를 틀리게 만들어서 조향을 하는 장치를 사용하실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이런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냈고요. 카이스트 지적재산권협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 기술이 많이, 카이스트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카이스트에서 발표한 기술이 제 기술이 많아요. 아주. 네. YTN에 제 기술이 가득합니다. YTN에서 발표한 참 지적재산권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 그래서 5천만 원의 벌금인데 민사소송 따로죠. 공무원이 기록된 민사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어쨌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또 서울시, 인천시 각 지자체가 이거를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요. 조합 및 대사관도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내나 싶을 정도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그 후에 YTN에 제 기술이 가득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기술 일부러 좀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하도 이제 제 기술 기반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합성고무 있지 않습니까? 합성고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성고무를 겉으로 보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겹의 형태로 가져주면은 이것이 탄성이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두께를 서로 틀리게 대중소로 하면 탄성이 좋아집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탑성 고무를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침대 만들 때도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으로 침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신발 구조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 때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이렇게 신발의 밑창을 이렇게 맞추면은 이렇게 거기 탄성이 좋아집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 그러면 천연고무줄 못지않게 탄성이 생기는데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다 알갱이를 이렇게 합성고무에다 알갱이들을 동그란 알갱이라 합시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많이 넣어줘요. 그러고 나서 고무 액상을 부으면 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알갱이 구조를 대중소 틀리게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와 같이 하시면 탄성이 좋아지는 제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속판, 철판이라든지 이런 금속판 만들 때도 동일하게 기존에 만들어진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탄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금속판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플라스틱판에도 동일하게 플라스틱 같은 데도 이걸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죠. 네,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플라스틱 안에 금속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플라스틱을 덮어서 만드는 안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방호, 이렇게 방탄이 잘 되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무판 안에도 가능하겠네요. 고무판 안에도 고무 액상을 부을 때 금속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도로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제 기술 일부러 언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다 했을 때 가로 세로 뼈대 구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고무 액상을 부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동그란 알갱이나 기타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도 되고요. 뼈대를 집어넣어 줍니다. 이것은 이제 철판이나 어떤 철근 만들 때도 이렇게 안에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어요. 그걸 안에 뼈대 구조로 넣어서 그 위에다가 용액을 철판, 금속 용액을 붓거나 고무 용액을 붓거나 플라스틱 용액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 플라스틱이라면 강화 플라스틱이 안에 금속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플라스틱, 강화된 플라스틱을 넣어서 뼈대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위에다가 플라스틱 액상을 부어줍니다. 고무 액상이다 그러면 고무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를 이렇게 넣어서 위에다 고무 액상을 부어주거나 또는 금속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것을 위에다 구조를 넣어주거나 기타 다른 재료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합성법을 사용하시면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무 같은 데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금속 철판이나 철근
일단 모든 거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이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일단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게 그 제품이 좋아지는데요. 철판이나 철근 같은 거는 잘 녹슬지 않게 되고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페인트 같은데 뭐 그림 물감이라든지 각종 산업용 페인트, 모든 페인트 부분 또는 도금액 이런 특히 엔진 오일 이렇게 다음에 엔진 윤활유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이런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일 스테인 뭐 같이 하시면 수소나 어떤 수소 탱크 이런 가스관 이런데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그 다음에 어떤 페인트 구조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페인팅을 하면 훨씬 더 가스가 잘 안 새게 되는데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동차 부품, 배 부품, 산업용 모든 기계 부품, 항공기 부품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강섬유 같은 데도 안팎의 코팅 구조를 주면은 전파 건설로부터 보호하거나 열로부터도 정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동축 케이블도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줄 수 있습니다.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이 유리막 코팅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코팅제를 이렇게 안팎으로 피복 같은데 주면은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선에 있어서 안에를 기초선을 석영실로 기초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안팎으로 이렇게 코팅을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로 코팅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안에가 합성섬유 나일론이 어떤 그 내신 구조로 들어가서 광섬유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과 아크릴을 섞어서 그것을 선을 만들어서 내신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아크릴 제품이 있다. 아크릴 제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릴에다가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가일 95%짜리 또는 합성섬유를 섞어서 아크릴을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아크릴 제품 만들 때 거기다가 약간 덧대어 가지고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가일 90%짜리를 약간 투명하게 거기다가 같이 살짝 얇게라도 더 붙여놓는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이제 플라스틱 창문을 할 때 서울시에서 이걸 하시던데 비상벨 시스템하고요. YTN에서 플라스틱 창문 보도하시던데 플라스틱 창문을 제가 기존의 유리창이 이렇게 보석상 같은데 이게 도둑질 당하잖아요. 깨가지고 그래서 그럼 플라스틱 창을 거기다 덧붙일 수 없느냐 깨니까 기존의 유리창을 없애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플라스틱 창을 이렇게 뭐 아파트 창이나 사무실 창이나 모든 창 구조에 이렇게 유리에다가 안팎으로 플라스틱을 덧대면 좀 파손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유리창은 파손이 쉽고 외부 침입이 쉽다. 플라스틱창은 상대적으로 덜하죠. 그때 이제 플라스틱창이 빛의 굴절률을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얇게 여러 겹으로 해서 그것을 접합 구조를 가져주는데요. 그때 접합 구조에 서로 나노 구조에 어떤 그 구멍들을 내 가지고 그 깊이는 회사에서 알아서 그렇게 해서 접합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접합 기술은 고무를 접합시키거나 플라스틱을 접합하거나 금속을 접합하는 데 사용하고 또는 반도체를 기판에 접합할 때 반도체 밑면에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서 금속 그림과 결합해서 접합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뭐 축구공 어떤 접합화, 배구공, 농공 이렇게 접합 구조에도 들어가거나 인조 가죽 또는 천연 가죽을 접합하거나 피혁 같은 거, 핸드백 같은 거 접합 구조로 들어가. 비닐을 접합시키는 또 뭐 기타의 접합 구조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성이 워낙에 용도를 많아서 제가 다 할 수 없고요. 여러 같은 접합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생산 구조인데요. 전기 생산할 때 자동차의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해요. 같은 구리선들을 감안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원통형으로 해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한 겹짜리가 아니라 많이 감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회전축 움직일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갖는데요. 그때 이렇게 송전선은 서로 전기선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합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어떤 그 구리선들을 배치해도 괜찮습니다만은 그것은 전기가 상대적으로 덜 생산됩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더 이렇게 움직일 때 풍력 발전기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위에 이제 여기 몰래 방식으로 돌아가면 좋지만은 이렇게 풍력 발전을 해가지고 야같이 생산할 때도 야 같은 기술 구조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자동차 움직일 때마다 풍력 발전기 생산할 수 있잖아요. 야외 놀러 갈 때도 그것을 뭐 장착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기존에 어떤 배터리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이렇게 이것을 그래서 전기를 계속 생산하면 여기서 이렇게 배터리를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캠핑용으로도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충전해 가지고 거기다 팔아도 되고 자기 집에서 써도 되고 놀러 갈 때 써도 되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는 풍력 발전 같은 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회전축 돌려주면 되잖아요. 회전축에 이렇게 놓고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어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도 돌아가도록 물레방아식으로 배치를 하고 뭐 여러 개를 배치할 수도 있죠. 돌아갈 때 회전축을 움직여주는 구조도 좀 전에 얘기한 동일한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생산하듯이 뭐 석유를 생산하든 뭐 수소 산소를 생산하는 전기를 뭐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전기를 생산해서 이것을 하든 간에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을 움직여 준다면 뭐 50m, 100m짜리도 가능하겠죠. 그때 이제 돌아간 만큼 거기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위에다가 잔뜩 감아 놓고 이렇게 회전할 때마다 전기가 생산됩니다. 송전선은 서로 전기선 안에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이같이 하시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할 때 방송국 반사판을 이용해서 태양을 거기다가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에 집중시켜주면 훨씬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태양광 조리기 같은 데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제 YTN에서 정확히는 거기서 기술을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참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일단 회전축, 그걸 전기를 기초로 해서 회전축을 돌려주고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던데 제가 보기에는 YTN에 이 기술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저는 딱 감으로 알았거든요. 이거 내 기술이다라는. 그 회사는 어떤 그런 구조를 설명을 안 하셨어요. 어떤 태양광 패널에다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전기를 생산을 추가로 하시더라고요. 붙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기술밖에 더 있습니까?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 감아놓고 두께가 되는 연고자석들을 감아놓고 전기 생산하는 거. 그걸 기초로 전기를 해서 전기 생산하는 거죠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반도체에서도 나노 구조로도 전기를 생산하거나 나노 로봇 있잖아요. 곤충 로봇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웨어러블에 부착해서 전기 생산하는 구조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대중창적인 기술로서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회사는 그걸 설명 안 하셨어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다 보면 태양광 발전할 때 제가 금속판을 어떤 금속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리다 그러면 구리에다가 안에다가 나노 구조도 괜찮아요. 여기 대중소 구리 알갱이들을 붙여놔요. 서로 연결되는 전기가 이어지도록 연결선으로 만들어놓고 잔뜩 넣어놓고 여기다 구리 영역을 덮어서 이것을 금속 배터리를 만듭니다. 전기가 이 안에서 절연 구조만 갖추면 전기가 축전이 되죠. 이것도 수십 장, 수백 장을 겹쳐서 이것을 배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줄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그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속에다 전기를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전기를 축전할 수 있다는 금속 배터리 개념을 사용하시면 기타 뭐 어떤 디자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니까 이와 같은 금속 배터리를 MLCC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스마트폰 삼성 이런 데도 다 제 기술이라는 걸 금속 배터리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거죠. 또는 제가 저기 커패시타 슈퍼 커패시타에다가 이렇게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사실상 그거를 사용을 하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커패시타 설계 구조죠. 2차 전지랑 리튬 전지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싼 그냥 2차 전지로도 슈퍼 커패시타를 연결해서 커패시타 연결해서 축전 구조를 가져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커패시타의 단점인 축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제 방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뭐 가령 뭐 이렇게 하나의 수많은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그 구리 막대들을 대중소라고 합시다. 대중소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구리 막대를 대중소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구리를 감아줘요. 구리선을 거기 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주면 또 많이 축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렴 구조를 갖춰놓고 배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전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수없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연결해서 이것을 배터리 구조로 만들 수 있는데요. 서로 이제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온오프 구조 같고 절연이 제대로 잘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전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금속 문 같은데 편의점 같은 데서도 뉴스 나오거든요. 전기 흘러 감전사에 따르는 것, 고객이 다쳤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럼 금속의 전기가 저장될 수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겠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판의 금속 구조를 검은색을 칠해놓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 놓을 수도 있고요. 몇 장만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서로 두께가 틀린 전기선 안에 전기 연결된 송전선 전기선이 두께가 틀린 이렇게 전기선에는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대중소로 배치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기를 딱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이 비치잖아요. 이렇게 뭐 방송국 반사판 방식으로 해 수십 장에 수백 장 비춰주면 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되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안에는 주파수 형식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주파수 형식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이 전리층의 구조가 되어가지고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 별의 공통점 전리층. 여자층에 분명히 저는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초능력이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은데 전기가 많이 흐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태양빛을 유도한다. 태양빛을 전기로 전환시키거나 전기를 빛으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둘은 동질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집안의 전등도 그렇게 켜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를 넣어가지고 딱 하니까 빛이 빛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태양 전지판으로 이런 식으로 금속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액체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액체 배터리 물에다가 전기 흐르는 감전 사고 많이 일어나. 그러면 물에다가도 이렇게 구리 알갱이들이 이렇게 수없이 구리 알갱이들이 물에다가도 수없이 집어넣어가지고 구리 알갱이 숫자를 대중소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액체 배터리가 만들어지는데요. 크기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중간에 이거를 마이너스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액체 배터리의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러한 유사한 구조로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회전축에다가 전기선을 구리선 두께가 틀린 그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그 위로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들을 많이 감아놓는다 그랬죠. 이런 것도 바닷물, 풍력, 물레방아식으로 바닷물 끓여들여 가지고 풍력 발전, 이렇게 수력 발전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거기다 물레방아 돌아갈 때 회전축에 돌아간다는 그때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
바닷물이 됐든 강물이 됐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닷물을 뭐 폭으로 한 2m, 3m 이 정도 볼에서 물살만 확실하게 잘 이렇게 빠르면 이것도 생산할 수 있는데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선 모터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비행체 회전, 그 프로펠러 회전 또는 내가 물 어떤 배 프로펠러 회전, 가정용 어떤 모터, 가정용 뭐 믹서기 회전, 세탁기 회전 이런 게 있잖아요. 산업용 각종 모터의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다른 선보다 좀 굵게 만들어. 이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굵은 거죠. 그러면 그 구리선 자체로 전기를 축적할 수 있죠. 저도 세탁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이걸로 교체해놨는데요. 되게 잘 돌아갑니다. 7년 됐나?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전선이 약해서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두꺼운 전기선으로 했더니 그래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파워가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와 같이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어떤 거기 같은 두께다 그랬을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다른 데는 1개 들어갈 게 여기는 뭐 3개 들어가 5개 똑같은 구리선이 10개 들어가죠. 좀 많이 들어간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를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전기선 안에 대중소라고 합시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뭐 그런 모터를 구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저는 이걸 동적인 전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전기선의 구리선 두께가 같은 이런 구리선으로 했을 때 다시 정적인 전기 본래 일반적인 형태의 전기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또 뭐 통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통신선으로도 동축 케이블 안에 어떤 멀리에서 그 신호를 증폭시키는 것 없이 이렇게 전기선 안에 이렇게 어떤 동축 케이블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면 주파수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유선 안에서 주파수가 구형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선 이랑 같이 이렇게 광섬유선도 이렇게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하셔도 광섬유선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서로 두께가 틀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께가 틀린 것을 구리선을 대중소로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모터가 파워가 좋아진다는 거죠. 모터에도 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해 놓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한 겹짜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넣습니다. 그럼 굉장히 파워가 좋아집니다. 또는 어떤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펠러 헬리콥터 회전축이다, 자동차 회전축이다, 뭐 배 프로펠러 회전축이다. 여기다가 서로 두께가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처럼 일정 부분을 따라 두께를 틀리게 보강을 해주면은 이게 회전력이 굉장히 강해지는데요. 모든 변속기 기술, 이렇게 어떤 K2 전차 이런 데서도 변속기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같이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변속기 기술에도 모든 변속기에도 들어가고요. 모든 회전축에는 다 들어가요. 가정용이, 산업용이든 군사용이든 회전축, 헬리콥터 회전축이든 회전축에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 커넥팅 노드, 크랭크축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데도 제 기술이라는 것은 낚싯줄 같은데 뭐 이렇게 중공업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금속 와이어줄 있잖아요. 거기도 두테 약간 와이어줄이 금속이 있다. 그럼 위에다가 이렇게 어떤 금속이든 플라스틱이든 찝어주는 현상, 이렇게 찝어주는 현상, 뭐 그런 식으로만 해도 무게를 굉장히 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게 와이어 로프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케이스 약간 뭐라 그래 압착을 해가지고 딱 눌러갖고 여기다 찝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찝어주는 식으로 들어가도 대남 매듭고지 마듭고지 변형 형태라서 이것도 강해집니다. 낚싯줄 같은데 아니면 뭐 그 어떤 펜스 같은데도 보면 이렇게 거기서 서로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되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대남 매듭고지 마듭고지처럼 굉장히 강해집니다.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그물 구조에도 마찬가지고요. 로프, 여기다 밧줄 같은 데는 다이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견인할 수 있어요. 금속 밧줄이든 뭐든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